와! 졸라 열받아. 나 굉장히 진지해 지금. 손나래가 이렇게 감정 컨트롤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가장 큰 축을 차지했었던 그런 포션입니다. 이번에 나는 솔로 장난 아니었잖아.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오늘은 담백 한 끼와 함께합니다. 뭔지 알지? 아니, 나 진짜 아침부터 지금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일단 이것 좀 먹고 시작할게요. 저 조금 살짝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위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별일 아니야. 감정은 무조건 반응하면 안 되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하네? 와씨 뭐야? 막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괜찮아 해결하면 돼. 그리고 지가 뿌린 거에다가 자기가 거두게 되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감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바나나 맛! 이거 나 처음 먹어봐. 제 입맛에는 담백 한 끼가 진짜 맛있었어요. 검은 콩 맛도 있었고 그냥 곡물 맛도 있었고 팥이 진짜 맛있고 바나나 맛은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제가 아침 먹지 못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내 돈 내산 진짜 저는 저 돈 많이 쓰거든요. 아무튼 너무 맛있다. 심각해. 83칼로리밖에 안 되고 당류는 2g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 제가 최근에 어떤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감정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감정을 되게 조심하고 메모장에다가 제 감정에 대한 어떤 뿌리 이런 것들을 다 써놓거든요. 왜냐면 저 정말 T이고 싶은 F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제가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감정의 뿌리를 계속 찾고 제가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한 마인셋을 메모장에다가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입술색 없어가지고 지금 입술만 좀만 바를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요즘에 잘 바르고 있는 소울 립밤입니다. 이게 되게 좋아. 첫 번째, 제가 강사로서 처음으로 컨트롤하고 싶었던 그 감정은요, 억울함이에요. 사실 억울함은 분노로 포장되어 있어요. 뭔가 되게 화가 많이 나고 열받고 막 이런데요.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서 가봤더니 결국엔 억울함이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안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왜 나는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을 하지? 이게 뿌리가 억울함이더라고요. 근데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전 종교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늘을 믿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하늘, 인과응보, 사폐규정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걸 알고 동시에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뭔가 초월적인 힘, 하늘의 이치 이런 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결국엔 내가 어떻게 지지고 볶든지 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북치고 장구치든지 간에 하늘은 나를 알 거라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당당하고 동시에 하늘에게 떳떳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억울함이라는 마음의 또 기저로 들어가 보면요. 누군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원망감과 미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 정말 미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롤모델을 삼고 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반면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처럼 되진 말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막 배웠었어요. 정말 꽤나 많이 배웠어요. 정말 저 사람이 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만 가야지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결국엔 제가 연을 끊었어요. 그런데 제가 손절하기 전까지 겁이 되게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2년인데 그래도 나와 함께 세월을 보낸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절하기 전까지가 되게 힘들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깔끔하게 연을 끊고 나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걱정했던 그런 일들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꾸 주고 나를 자꾸 갉아먹고 나를 잠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일들에게는 과감히 사실은 선을 그어야 돼요. 원망감, 미움이라는 그런 에너지를 자꾸만 발생시키는 것들을 보고 배우세요 이게 아니라요. 용기를 내서 이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끝이 난다고 해서 내 인생에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손절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굉장히 진지해 지금.
그 두 번째는 번아웃, 지침 같은 거예요. 지침. 제가 최근에 대화를 나눴던 그 아이는 지쳤대요. 번아웃이 왔대요. 근데 그 이유가요. 명백해요. 반복되는 실패. 계속되는 실패, 우리 취업 같은 것들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열심으로 임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는요, 학습이 되어서 무기력함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고통의 총량이에요. 우리네 인생의 모든 것에는 고통, 슬픔, 아픔, 행복감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밑바닥을 찍었다라는 말이 되게 진부하지만 자명하거든요. 밑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나는 20대 때 30대 때 이만큼 힘들었으니까 총량의 대부분을 내가 소진했으니 40대 50대 때는 힘들 일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언급드리고 싶었어요. 미지근하게 발 담궈 놓은 사람이 번아웃이 오는 걸 봤냐고요. 번아웃이나 지침은요, 뜨거웠던 사람들에게나 오는 거예요. 이런 내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흔들리고 지치고 번아웃이 오고 다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한 건 목적지로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제가 이 지침이라는 키워드랑 함께 연결해서 생각했던 것이요, 자기연민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은 게 나인 거지. 자기연민은요, 꼭 기억하세요.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해지는 게 자기연민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감정에 이렇게 매몰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불쌍한 내 모습이요, 너무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연민은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용기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저도요, 아직까지도요, 매일매일 용기가 필요해요. 잘 지내다가도요, 갑자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되게 묵직한 불안감이 진짜 그 불안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저 자신에게 읊조려요. 저 학원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냐면요, 제 계단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순간, 나래야, 오늘도 할 수 있어. 오늘도 넌 최고야.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의 용기를 저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켜요. 한 번은 무너져야 된다면 그래, 지금 무너지자, 이런 용기를 전 맨날 저한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용기랑 관련지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안이고요, 하나는 후회예요. 제가 이 불안감에 있어서 정말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진짜 읽어드릴게요. 이것만 지금 듣고 가셔도 완전 오늘 불안감 완전 해결될 수 있어. 루실리우스에게 쓴 편지, 세네카. 나는 위대한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 너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다. 며칠 동안 남루한 옷차림으로 싸구려 음식만 먹으며 이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한 상황인가를 생각해보라. 불안과 두려운 걱정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를 대비해 미리 강해지자는 것이다. 너는 행운의 여신이 친절할 때 그녀의 분노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평화로울 때 병사는 실전보다 더 강한 훈련을 하고 성벽을 쌓아야 한다. 미리 훈련을 하면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움찔하지 않는다. 가난을 대비한 연습을 하는 사람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들은 자주 예행 연습을 하는 덕분에 실제로 빈곤한 상황이 닥쳐도 위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백만장자들의 삶의 무료함을 달래려고 사용하는 방법을 상상하지는 마라. 진짜로 지프로 어설프게 만든 잠자리와 투박한 망토, 딱딱하고 때 묻은 빵이어야 한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정한 시험이 되도록 한 번에 사나흘 동안 그렇게 생활하라. 때로는 더 길어도 된다. 그렇게 하면 단언컨대 친애하는 루실리우스야. 소량의 음식만으로도 기쁨을 거두고 인간의 평화로움이 행운의 여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여신은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내려주기 때문이다. 뭐가 가장 불안해서 용기가 자꾸 없어지는지를 보세요. 생각이 많아지면요, 용기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불안감의 결국에 뿌리는 내가 굶어 죽는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뭔가 실패를 하고 지금 뭔가 와르르 무너진다고 해도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나 편의점을 알바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라면만 먹고도 살 수 있다고. 후회라는 건요, 후회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후회는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진하고 깊게 후회 한 번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야 돼요. 2번 같은 후회는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렸지. 아, 내가 미성숙했어. 아, 맞아. 내가 실수했어. 이런 인정을 동반한 후회는 딱 한 번으로 좋게요. 2번 다시 같은 후회하지 않도록 계속 나를 다듬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후회를 컨트롤하는 방법이었어요. 4번째 키워드는 즐거움이에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감정에 기복이 있으면 안 된대요. 항상 고요하고 잠잠하게 약간 심연 같은 그런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특히 애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항상 기분 좋은 걸 유지해야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끌어올리지는 못해도 이렇게 떨어지게 하지는 말자라는 게 적어도 저의 어떤 신조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걸 제가 메모장에 다 정리해놨어요. 저는 정말 저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옛날 노래 듣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영화 음악 듣는 거, 그리고 계절의 변화 같은 거 좋아해요. 계절의 변화가 뭐랑 연관되어 있냐?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풀 냄새 같은 것들, 물 같은 것들, 햇살 같은 것들, 비, 눈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저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걸 딱 기록을 해서, 내가 뭔가 떨어질 것 같으면 바로 메모장으로 들어가서 저를 기분 좋게 하는 그 리스트에서 오늘 땡기는 거, 아, 오늘은 영화 음악을 좀 들어야겠어.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영화 음악을 막 들어요. 6번째는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이요. 어떤 키워드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외로움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혼자 있어도 내가 너무 웃기고 재밌어야 돼요. 나에게 감탄하고 나를 궁금해하고 나를 자꾸만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그런 모먼트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 동시에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남을 즐거워해서는 안 돼요. 나를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야 돼요. 이번에 나는 솔로 장난 아니었잖아. 남 이야기 전하고 다니는 거. 진짜 남 이야기 아예 1도 하면 안 돼요. 내 이야기가 제일 재밌어야 되고 그냥 나에 대한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남 얘기를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남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왜냐면 그게 습관이니까. 나보다 남이 더 재밌는 거야. 그렇게 남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올라간다 생각하고 약간의 우월감을 느끼는 거야. 뭐야, 매력 1도 없어. 감정은 훈련이에요. 저는 제가 봐도 가끔씩 도인 같아요. 어떠냐면, 이건 좀 자랑 같은데 자랑은 아니야. 팩트야. 이건 자랑이 아니야. 이건 너무 놀라워서 제가 쉐어를 하는 거예요. 제 영상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공휴일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겨우 갔는데 센터가 문을 닫았다? 순간적으로 아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 딱 타자마자 거울을 딱 봤는데 그냥 완전 생각이 딱 전환이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힙니다. 밑에서 커피 마셔야겠다. 수박 마셔야겠다. 1층입니다. 이건 일부일 뿐이에요. 제가 어떠냐면, 제가 사실 이 영상을 킨 이유가 진짜 어제 일이야. 이건 완전 따끈따끈한 일이야. 어저께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차가 살짝 이렇게 퉁 부딪힌 거예요. 근데 비가 엄청 오고 있었고 제가 또 어떤 스케줄을 가고 있었는데 막 예약도 늦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뭐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차도 그렇게 덴트가 있거나 막 빠그러지거나 이게 아니라 퉁 이렇게 부딪혔을 뿐이고 휠 같은데 약간 기스가 났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되게 놀라고 뭔가 당황을 하긴 했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사람 안 다쳤고 별일 없으니까 가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했지만. 그리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보험 접수를 했어요. 그 사람이 보험을 접수해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냥 갔죠. 그런데 계속 마음에 감사함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별일이 없었고, 그리고 내가 또 오늘 마침 수업도 없어서 또 예민하지 않아도 되고, 아 너무 감사하다, 이거 별일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다,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나 그런 것들이 아예 그냥 생각이 안 나고 어젯밤에 너무 잠을 편하게 잤어요.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퉁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살짝 빡쳤지만 저 그거 신경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이 감정은 훈련이거든요. 내가 그 감정에 투자를 하고 자꾸만 메모리 되어 있는 그만큼의 에너지는 전혀 나의 일상에 비교했을 때 가치가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알아채고 아니야, 계속 알아채고 아니야, 끊어내고 계속 끊어내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거의 도 닦는 심정으로 계속 감정을 컨트롤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건 마지막 저의 꿀팁이에요. 손나래가 이렇게 감정 컨트롤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가장 큰 축을 차지했었던 그런 포션입니다. 감정 처리가 아주 잘 돼 보이고 현명하고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저의 롤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저의 롤모델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분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 처리를 했을까를 떠올려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닮고 싶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 처리가 잘 되고 아주 현명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 누군가, 뭐 부모님이어도 좋고요, 친구여도 좋고요, 아니면 뭐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그런 인물이어도 돼요.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순간 삶은 살짝 더 살기 편해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선생님들. 손나래 발랄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잉!